바쁜 일상, 궁금한 이슈에 대한 5가지 질문에 명쾌한 답변을 드리는 안진용의 오답노트.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불법 도박 이진호, 피해 금액만 20억 원 이상, 도박 자금은 안 갚아도 되는 것일까? 오늘은 이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개그맨 이진호 씨가 불법 도박 사실을 고백했는데요. 어떻게 된 사건이고 갑자기 먼저 공개한 것인가요? 지난 14일이었죠. 이진호 씨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빚을 이 불법 도박으로 지게 됐다면서 고백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2020년 우연한 기회로 인터넷 불법 사이트에서 게임을 시작하게 됐는데 이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는 거죠. 그러면 왜 갑자기 스스로 어떤 경찰 조사가 시작된 것도 아닌데 고백을 하게 된 것일까? 자, 그거에 대해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올 때마다 심장이 뛰었고 세상에 알려질까는 두려움으로 하루하루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일을 해야 그나마 빚을 변제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이 혼자만의 욕심이지 않을까 선뜻 선택을 내리지 못하는 순간에 결국 이를 고백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근데도 공교롭게도 이날은 이진호 씨가 참여하는 넷플릭스 예능의 제작 발표가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중차대한 사건이라면 미리 조율이 되고 다 상황 정리가 됐어야 되는데 담당 PD조차 제작 발표에 들어오기 순간 그 직전에 이 내용을 알았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볼 때 이진호 씨는 이날 갑작스럽게 입장문을 내기로 결심을 하게 된 건데 이 14일 직전에 기자들이 관련 내용을 많이 제보를 받고 취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거든요. 결국 보도가 되거나 경찰 수사로 넘어가기 전에 본인이 이거를 먼저 자수하는 형태로 얘기하는 게 더 낫겠다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도박 규모가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현재 알려진 것만 BTS의 지민, 하성운, 방송인 이수근 등 평소에 친분 있는 연예인들이 돈을 빌려줬다가 제대로 돌려받지 못했다고 했고요. 가수 영탁씨 같은 경우는 이미 돌려받았다고 했습니다. 자, 그 와중에 어떤 거짓말을 했냐? 부모님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 세금을 내야 되는데 돈이 없다, 이런 식의 거짓말을 계속적으로 해왔다는 겁니다. 자, 이런 피해 규모, 현재까지 드러난 액만 제가 취재한 것까지 포함하면 연예인들은 약 10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 확인된 거는 지난해 A 대부업체로부터 약 13억 원 정도를 빌려 썼다는 거죠. 이 A 대부업체 대표를 동료 연예인을 통해서 소개를 받았는데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사실 이 유명 연예인이 돈을 갚지 않고 도망가거나 그럴 확률이 없다고 본 거죠. 그래서 무담보 대출을 해준 거라는 겁니다. 결국 이 금액을 다 합치면 이미 피해액만 20억 원이 훨씬 넘을 것으로 보이는데 도박이란 건 내가 10,000원짜리 도박을 10번 하면은 이건 10,000원짜리 도박이 아닙니다. 10만 원짜리가 돼요. 근데 지금 도박 자금으로 투입된 것만 20억 원이 넘는다? 치고받으면서 계속 금액이 커졌겠죠. 최종적으로는 훨씬 더 큰 규모의 도박이 이루어졌다. 경찰은 이렇게 바라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이진호 씨가 사기죄로 피소됐다가 치하됐다고 하는데 어떤 사건이었나요? 네, 실제로 이진호 씨가 돈을 빌렸다 갚지 않아서 사기죄로 피소된 게 확인이 됐습니다. 지난 6월에 이렇게 접수가 됐었는데 결국 이 사건이 진행이 되다가 지금 현재는 고소가 취하가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고소죄는 크게 두 가지예요. 뭐가 중요하냐? 돈을 빌릴 당시에 갚을 의사가 있었는지, 두 번째는 갚을 능력이 있었는지. 내가 갚을 능력도 안 되면서 돈을 빌렸다, 이거는 사기로 보는 거예요. 즉 지금 이렇게까지 많은 돈을 빌리고 이진호 씨가 더 이상 본인이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자수를 하는 거죠. 즉 갚을 능력이 현재로서는 없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이진호 씨가 돈을 빌렸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사기죄로 고소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중요한 건 이게 왜 취하가 됐을까요? 합의를 봤다는 겁니다. 즉 돈을 변제를 했다는 거죠. 결국 저는 이 부분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는 게 본인에게 직접적으로 사기죄로 이렇게 소송을 걸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 돈을 먼저 갚았다는 거죠. 결국 이런 식으로 동료 연예인들에게 돈을 빌려준 다음에 이걸 받기 위해서 소송을 건다? 그럼 돈을 빌려준 연예인까지 이미지가 나빠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돈을 빌려주고도 정말 냉가슴만 앓게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으로 볼 때 주변 연예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뼈아픈 사건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빌려준 돈이 도박 자금으로 쓰였기 때문에 빌려준 연예인들도 난감했을 것 같은데요. 그들도 피해를 입지 않을까요? 자, 오늘 내용 중에 이게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도박 자금으로 빌려준 돈은 갚지 않아도 된다. 이게 맞습니다. 안 갚아도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도박 자금으로 쓰일 걸 알고 빌려주냐, 이거냐는 거죠.
근데 이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얘기를 했다고요? 부모님을 위해서 쓸 돈이 필요하다. 세금을 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다른 핑계를 대고 절박한 상황을 호소하다 보니까 돈을 빌려주게 됐다는 거죠. 그들 입장에서는 이렇듯 도박 자금으로 쓸 건 생각지도 못했기 때문에 이들이 도박 자금으로 빌려줬기 때문에 안 받을 근거는 없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아무리 형사사건으로 비화가 되더라도 이들이 돈을 돌려받으려면 이진호 씨가 돈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지금 이 정도의 돈이 있을까요? 아마 이제 재산상 가압류가 들어올 텐데 과연 이 정도의 돈이 이미 있다면은 이진호 씨 입장에서는 갚고 공로라는 걸 막았겠죠. 결국 본인 스스로 자수를 할 정도면은 더 이상 이 돈을 갚을 능력이 없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 사기죄로 또 피소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피해 변제를 위해서 내가 이진호에게 정당하게 돈을 빌려줬고 그걸 돌려받지 못했다. 이걸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사기죄로 이진호 씨를 고소하는 연예인들이 또 주변인들이 계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얘기가 나오는 건 이 돈을 증여로 봤을 땐 증여세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왜 가족 간에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줬어요. 그러면은 일정 금액 이상은 전부 다 증여세, 세금을 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렇게 이진호 씨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쓴 연예인도 있고 안 쓴 연예인도 있습니다. 쓴 경우는 빌려준 게 입증이 되는데 차용증을 쓰지 않았다. 이 경우는 증여로 봐서 결국은 이 돈에 대해서 증여세를 물어야 되는데 이진호 씨가 돈이 없으면 이 돈을 준 사람이 추가적으로 증여세까지 물어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온 겁니다. 하지만 세무사들은,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이걸 증여로 보지 않고 타인 간 거래는 대여로 보는 거죠. 정말 돈을 빌려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이 증여에 따른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예계 불법 도박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유독 연예계에서 불법 도박이 취약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착각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연예인의 도박 비율이 더 높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연예인이라는 이 직업적 특성상 그들이 어떤 일을 저질렀을 때 굉장히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결국 연예인 도박 얘기가 과거에 있었던 얘기가 줄줄이 고구마 줄기처럼 같이 딸려 나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연예인들이 도박을 되게 많이 하는구나 라고 느끼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다만 연예인의 특성상 이 도박 사건 하나도 다른 비연예인과 다르게 기사화가 되고 대중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을 져야 되는 그들 입장에서 이런 잘못을 저지른 거는 더욱더 큰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향후 이제 이진호 씨는 경찰 조사를 받고 이건 이미 본인이 잘못을 인정을 했으니까 검찰로 송치가 되고 검찰에서는 기소를 해서 재판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재판의 형량을 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중 하나는 피해 복구입니다. 지금 20억 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이 됐는데 과연 이진호 씨가 이걸 갚을 수 있느냐? 갚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갚지 못하면 그만큼의 형사적인 책임이 커지는 겁니다. 통상 피해자와 합의를 보고 합의금을 주고 이 경우에는 처벌 불원서가 재판부에 제출이 되죠. 그러면은 재판부는 이거를 굉장히 중요시 봅니다. 왜냐면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본 사람이 얼마나 이거에 대한 복구가 이루어졌느냐. 그래서 가해자에 대해서 처벌을 원하냐 원치 않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향후 이진호 씨가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이 돈을 변제해 나갈 수 있을지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진영의 오답노트, 다음 시간에 더욱더 유익하고 궁금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